확진자가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재감염 사례도 20건을 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가 온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연어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해 2024년 완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태백시가 12년 연속 전국 규모의 대학 축구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한 달 넘게 대회가 열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까지 12,15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 3,278명, 원주 3,018명, 강릉 1,905명, 동해 407명, 속초 398명, 삼척 283명, 태백 218명, 양양 200명, 고성 208명, 정선 185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 9,50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감염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감염된 사례가 강원도에서도 27건이나 나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사는 50대 회사원 김모 씨.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6월 말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백신을 3차까지 맞은 김 씨는 자신이 코로나19에 2번씩이나 감염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면역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기대했었지 이렇게 재감염 될 줄은 몰랐어요. 김 씨처럼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까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는 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면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또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에서 89일 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감염 추정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재감염으로 추정된 27명을 발생 시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유행 이전인 지난 2020년에는 1명도 없다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던 지난해에 4명,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올해 들어서는 23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감염 비율이 최대 10% 이르는 유럽에 비해 전체 확진자에서 재감염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게다가 재감염 시 증상은 한 차례 감염으로 면역이 생긴 만큼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번 걸렸을 때는 많이 심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뭐 증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그동안 평균 6개월 단위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새 변이가 나올 경우 다시 감염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코로나에 한 번 걸리면 슈퍼 면역을 갖게 된다는 믿음을 버리고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관광객 유치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로 막대한 피해에 이어 관광객 감소라는 이중고가 우려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고 이스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31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여행 세레머니와 착한 여행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온라인에서는 유명인이 참여하는 캠페인송 제작과 여행 홍보 챌린지, 각종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합니다. 강원도가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드론 위성 영상을 활용한 신속 복구 지원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강릉, 동해, 삼척, 영월까지 4개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지를 중심으로 드론 촬영을 실시합니다. 광범위한 임야 지역은 위성 영상을 활용해 피해 면적과 소유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구축해 시군에 제공하고 신속한 산림 복구 계획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기본계획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는데 사업 계획 보완과 검토를 거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 심의를 최종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연어 양식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와 양식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만 2,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연구시설과 양식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은 강원도가 맡고 양식장 건립은 동원산업이 맡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칫 차질이 빚어질 뻔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양식과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양양에 들어설 양식 산업단지의 기본 계획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강원도와 동원산업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 사업 계획을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를 거친 끝에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조정회의에서 양식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최종 통과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스마트 양식과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도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연어 양식에 대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화 그리고 표준화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어 스마트 양식 상생 발전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 발목을 잡았던 산업단지 기본 계획이 통과되면서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는 다음 달쯤, 양식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는 2024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대량 양식이 시작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 시장도 점차 국산 연어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정당들의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들어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김철빈 사무처장과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치르느라 고생하셨는데 바로 지방선거로 바쁘시겠습니다. 먼저 대선 결과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강원도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역대 최소 표차 대선 결과였지만 강원도는 전국 선거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강원도민의 민심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전히 강원도는 보수적인 투표 형태를 보였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2만 표, 41.7%의 득표율로 역대 최고의 대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공천 절차나 향후 일정도 궁금하고요. 네, 지난주부터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 검증을 시작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천 심사를 담당할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공천 심사를 진행해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하면 모든 공천 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보자 공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부적격 기준 또 전략 공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본선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도덕성도 중요한 공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예비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7대 기준에 해당되면 예외 없는 부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7대 기준은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 성매매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등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도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 표심 공략 방안이나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네, 대선 이후 2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인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강원도 7대 과제 및 18개 시군에서 89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공약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다른 정당과 달리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조속한 공약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대선은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고 지선은 우리 동네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물과 정책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좋은 후보를 내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잘 준비해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철빈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이 오늘 영월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강원랜드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가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 17일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건강 문제가 있어 며칠 말미를 달라는 염 전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수감 날짜를 미뤄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염 전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태백시와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올해 전국 추계 대학축구연맹전과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을 태백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 태백시와 한국대학축구연맹, 태백시 체육회는 올해 7월 대학 1, 2학년 축구연맹전과 올해 8월 추계 대학축구연맹전을 태백 지역 7개 구장에서 열기로 약속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후원 등 대회 운영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는 2011년 이후 태백에서 12년 연속 열리게 되는데 태백시는 지난해에만 한 달 넘는 대회 기간으로 인해 100억 원을 웃도는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70여 개의 체육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제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도대표 선발대회가 6월 10일부터 고성군을 중심으로 분산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41개 종목에 만여 명의 시군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시군 대항전으로 치러지며 주 개최지 고성군에서 육상, 농구, 배구 등 28종목이 열리고 수영, 산악, 카누 등 13종목은 전용 경기장이 있는 춘천, 강릉, 속초, 양양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시군과 회원 종목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숙박대책을 포함한 준비 상황과 대회 개최 계획, 운영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무등록 상태인 강릉항의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달 초 강릉항 요트 선주들을 만나 계류장 무등록 상태에서의 운항 문제와 계류비 문제 등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마리나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강릉시도 마리나 운영업체가 어항구역 내 불법으로 설치한 울타리 시설물의 철거 통보에 응하지 않자 최근 해경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해당 마리나 업체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요트 계류보관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어항 7곳의 어촌뉴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2019년과 2020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성 반암항과 강릉 정동 심곡, 속초 장사항 등 7곳의 어촌뉴딜 사업이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업지로 선정된 삼척 초곡과 강릉 영진 등 어항 7곳은 2024년까지 어촌뉴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척시 보건소가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에게 스마트 돌봄 서비스 AI 로봇 효도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기상과 취침, 식단 제공 등 생활관리와 대화를 통한 정서관리, 어르신 움직임 감지 등이 가능한 AI 로봇 효도리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인 등 20명이며 치매안심센터는 로봇 대여 후 스마트폰 앱과 웹을 통해 대상자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휴항과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무기한 휴업 등으로 운항하지 않았던 강릉 울릉과 묵호 울릉 간 연안 여객선이 항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강릉 울릉 항로 여객선이 올해 첫 운항을 시작하고 1년 반 정도 휴업에 들어갔던 묵호 울릉 항로 여객선도 다음 달 15일 운항을 재개합니다. 한편 기존에 두 척이던 강릉 울릉 항로 여객선은 울릉 독도 전용 항로에 한 척을 투입하면서 한 척으로 줄고 묵호 울릉 항로에서도 한 척이 매각돼 한 척만 운항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수는 37대로 차량 규모에 따라 경영 140만 원부터 대형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